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오네요. 드디어 이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판결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직도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좀 짙게 초록색을 보이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 XRP가 지금 이제 60%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한때는 70을 넘어서 80%까지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전체적인 이 시총의 순위가 드디어 이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총 순위 3위로 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으로 봤을 때 이 XRP가 이제는 이 바이낸스 코인을 넘어서 3위로 오른 것인데, 뭐 이런 기세라면 정말 나중에는 이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그런 꿈도 좀 이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간밤에 있었던 리플 판결문에 좀 간단한 이 요약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면 일단 이 리플이 지금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라고 또 보여지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리플사가 7억 달러 상당의 리플 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각을 한 것은, 이것은 하위 테스트를 적용이 돼서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여기 보시면 둘째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다수의 대중들이 리플 코인을 매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여기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셋째를 보시게 되면 또 이 SEC가 이 공동 창업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랑 크리스 라센한테도 이 소송을 걸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정식 재판에서 다룬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 일단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XRP를 판매를 한 것은 일단 증권으로 본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 리플 코인 판매자가 리플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 리플사가 리플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따라서 이는 증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 XRP를 매수를 한 것은, 이것은 리플사로부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XRP를 리플사로부터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이 매도자가 리플사로 특정되지 않았던 것이고, 따라서 이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대 이상으로 이 토레스 판사가 XRP에 대해서 좀 명확성을 부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XRP를 또 재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리플과 이 암호화폐 모든 산업의 승리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이 XRP를 재상장을 했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어제 하루 동안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무려 24%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이 80달러 선에서 지금 100달러로 이 코베도 진짜 엄청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 뿐만 아니라 또 이걸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어제 하루 동안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플 판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묻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리플 승소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역시 보시는 것처럼 3%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한때는 31.8K까지도 올라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도 위로 방향을 좀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연고점도 새롭게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리플 판결 하나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확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 소송의 판결은 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의 CEO로 스튜어드 알데로티가 XRP는 이제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XRP, 또 경영진에 의해 판매된 XRP, 개발자, 독립단체, 직원 등에 대한 XRP 증여는 증권 성격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XRP는 법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라고 판명된 첫 번째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제미니 창업자 이 카메론 윙클보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미국의 뉴욕 지방 법원이 거래소에 판매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고, 즉 이것은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SEC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거래소 내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SEC의 관할권은 전통금융으로 제한하고 공영기업 전담 규제기관으로 강등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에 대한 이 증권성 여부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고, 또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또 대중들의 진입 장벽을 또 상당히 낮춘 계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직 완벽히 또 끝이 난 건 아니에요. 요걸 또 보시게 되면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이 SEC 측 관계자는 지금 현재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걸 보시게 되면 이 SEC와 리플의 소송 중 약식 판결이 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어질 공식 재판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이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달 6월 9일에 이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과 소송에서 패소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만약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라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 라고 이런 의견을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 리스크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 항소도 뭐 단순히 뭐 바로 이 항소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왜냐면 또 이것은 4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 친 리플 변호사,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 만약에 항소 법원에서도 SEC가 패소할 경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 항소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EC가 패소하면 항소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이런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지려면 SEC가 항소를 해서 결국에 대법원까지 가야지 지금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꽤 이 명확성을 준 마당에 이것이 완벽하게 좀 뒤집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SEC의 셈법이 꽤 복잡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은 여기에서 적당히 이 리플사가 또 벌금을 내면서 어느 정도 잘 합의를 하고 이쯤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또 기대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 미국 내 사업이 이 증권 이슈 때문에 확장하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이 미국 내 사업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요 IPO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2020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때 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리플이 12개월 내에 IPO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때 2020년 12월에 이 SEC로부터 소송이 걸리게 되면서 이 IPO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소송이 걸리고 나서 2021년 4월 달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리플사와 또 커넥션이 있는 이 SBI 그룹의 요시타카 키타오 회장이 3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리플이 IPO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또 이런 발언을 했었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2022년 1월 달이니까 작년에 그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빵영이 상장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현재 리플의 우선순위는 IPO가 아닌 이 미 SEC와의 법적 공방이다. 그래서 IPO 계획 추진을 위해 해당 소송건이 해결되길 기다리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IPO에 대한 의지를 계속 내비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보시면 요거는 6월 달이니까 지난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 리플이 지난 4월 비공개 IPO 로드쇼를 열었으며, 이때 월가의 유명 투자 회사들이
다수 참석을 또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해서 몇 달 내 IPO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IPO를 준비하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라고 이런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리플사는 IPO를 추진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이 코인을 보유한 기업 중에 유일한 상장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번 판결로 이 리플사의 잠재력과 이 가능성이 앞으로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플은 앞으로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 소송의 결과가 또 나오니까 또 이 소통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 축하드립니다. 뭐 눈물이 나네요. 또 매도 계획 관련 영상도 부탁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마웨이님 영상 보면서 큰 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진짜 큰 힘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마이웨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물량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영상이 이걸 보시게 되면 2021년 6월이니까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 물량을 공개를 하고 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자칫 선동으로 또 보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뭐 항상 좀 긍정적이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럼에도 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뜬구름 잡고 뭐 허황된 목표를 심어드리지는 않으려고 또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무엇보다 이 리또속 하면서 또 수많은 악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뭐 너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홀더지만 패소의 색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었고, 또 패소에서 떡락하면 다시 사고 싶다 라는 이런 말도 있었고, 또 뭐 절대 안 올라갑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개미의 뜻대로 안 돌아가는 판이 코인 시장입니다 라고 이런 또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지금 비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긍정의 힘이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관론자나 폭락론자들에게 남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차라리 이 희망회로를 굴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4개월 전 요 방송에서도 차라리 희망회로를 굴려라, 그 희망회로가 부자를 만든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나 뭐 인생이나 이 모든 것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뭐 계속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결코 뭐 리플이나 이 비트코인이 우리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플이 지금 잘 끝났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설령 이 리플이 패소를 해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이 동일한 마인드로 다시 다른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또 그것에 수량에 집중을 하면서 이 시간의 복리를 묻으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방 이름을 마인드 공유방이다라고 이렇게 또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긴 시간 동안 이 마음고생 많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좀 축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XRP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지난번 이때처럼 얼마 전에 이런 삼각 패턴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어제 이런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봐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리플은 이제야 본격적인 스타트를 끄는 것이고, 우리의 바램대로 이 리플의 가치가 잘 이렇게 좀 상승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 매도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